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의 재채기 중에 태풍되어 돌아왔다. 2. 앨런 머스크는 정말 공경에 빠졌습니다. 3. 중국 철수, 한국 신공장 건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며칠 전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 회사인 ASML은 2022년 회계연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법인의 중국인 직원이 자사 독점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애리 드러났다며 포괄적인 내부 조사와 네덜란드 수사당국 보고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독점적인 제조기업으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주요 고객으로 있는 첨단 미세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ASML 위 극자외선 노광 장비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출이 무산된 만큼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이 자국 국적의 직원을 포섭하여 ASML 위 독점적인 기술을 유출한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 기술 탈취 시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대담해지는 가운데 미국에선 본격적으로 한국과 대만을 향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수조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10년가량의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안 그래도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올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것처럼 카도체 지원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의 반도체 관련한 투자를 새롭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보유 중이지만 만약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국 투자는 멈추게 되고 반대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 투자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대중 반도체 포위 전선에서 이탈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로 공급망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정책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유예 조치는 최장 5년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남은 가운데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의 결정에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필요량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자급자족 능력은 10%가 채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로 반도체 자급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줄어든 자급률은 중국 내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TV 냉장고, 스마트폰부터 크게는 자동차와 건물, 인공위성 발사체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의 산업은 완전히 멈춰버릴 것이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2022년 단 1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업 5,700여 곳이 폐업 신고를 했으며 이는 중국 내 반도체 폐업업체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하던 당시 연간 1,000개 안팎의 반도체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화된 지금 반도체용 첨단 장비 수출 금지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중국 내 반도체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밀접히 연관되어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던 칭화윤이마저 파산했으며 중국 내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경쟁하던 YMTC, 즉 양쯔 메모리 테크놀러지와 NG 창신 메모리는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공장 투자 일정을 백지화했습니다.
일부 사업 구조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장기간의 반도체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확장을 추구하다간 파산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도 위태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5%가량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벌써 12%가량 감소해 추가적인 매출 하락과 만성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한 SMIC는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흑자의 대부분은 중국 내 자국 기업들의 몰아주기성 주문으로 중국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은 사실상 바닥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암울한 점은 중국 반도체의 숨동을 쥐고 있는 미국이 더욱더 강력한 봉쇄 작전을 펼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 수출 금지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파산시키면 5년 안으로 중국 내 반도체 기업 70%가 정리된다는 계산이며 중국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3년 안에 70%가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걱정하는 진짜 문제는 다음입니다. 미국의 조치로 인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파산해버리면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데 미국은 삼성과 TSMC 그리고 인텔을 압박해 대중 반도체 투자를 철회시키면서 중국의 마지막 회막마저 걷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결정에 삼성과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일시적인 손해를 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 반도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SMC도 삼성처럼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수십조 원 규모의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이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역시 미국에 투자한 만큼 중국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단기유예 1년 장기유예 5년을 내걸었지만 한국과 대만 등 국가에 상관없이 수십조 원 투자한 중국 시장이 무용지물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문도 존재합니다. 현재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파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과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과 TSMC가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다면 중국은 그동안 자국에서 생산되던 반도체를 비싼 돈 주고 한국이나 대만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본토에서 반도체가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다면 한국과 대만 등이 반도체를 쥐고 중국 대륙을 흔들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없이 모든 반도체를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까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는 필수 소재로 탑재되고 있는데 한국은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해 탑재하게 되면 수입해서 탑재해야 하는 중국보다 원가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수출 경쟁력에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한국산 제품이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쌌는데 앞으론 한국산 제품이 품질도 좋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도 중국에게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져갈 반도체 패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중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갔고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도록 유도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막고 자국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 20년 동안 폭풍 같은 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산업이 반도체라는 핵심 요소를 제거하자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빙하기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측에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생산하는 기업에 너도나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소부장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대외적으로 기술력 확보에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은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의 견제 속에서도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들에 따르면 중국 내 투자 기업들은 자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13조 원의 투자를 했는데 이는 과거의 연간 투자금 1천억 원가량의 13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만큼 확보한 기술력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집중하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소부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처럼 소부장을 국산화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나서서 한국과 대만을 향해 중국 내 투자를 접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만큼 중국 산업과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반도체 분야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국가 경쟁력은 미국의 제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최근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부 한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 내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자 최초 자동차 양산 시설을 만든 포드도 100년이 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을 한국 배터리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기종의 전기차들이 한국의 배터리와 함께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상용화시킨 것은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하여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한 차로 원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차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 다발을 준비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초창기 일본의 전기차 기업들은 전 세계 순위에 항상 10위권 안에 있으면서 강국으로 군림했었지만 현재는 10위권이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은 저 멀리 잊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자동차들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동맹 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신개념 자동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약 120년 자동차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포드가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한국의 배터리를 확보하고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내에서 연일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기차 왕좌에 앉아있는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 권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배터리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합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드와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과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합작사를 설립하며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투자가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유명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생산시설은 총 129기가와트시로 기존의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는 내년에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보드의 전기 픽업 트럭 F105의 사전 계약 주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 이노베이션과 포드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투자는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더 단단해지는 한국과 미국의 완성자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동맹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GM도 합작하여 매년 7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둘의 합작도 앞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혜성처럼 떠오른 미국의 신흥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와 합작하여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 세단의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는 약 1억이 좀 안 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사람이 1만 3천 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가 이제 막 시작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최고급 버전인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은 동급 테슬라의 전기 세단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길다는 것인데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은 1회 충전만으로 83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미 정부의 공식 등급을 받은 것이기에 믿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반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명시된 테슬라 S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약 637km인데 이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 200km를 더 갈 수 있어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삼성의 3I에서 생산한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인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이제 막 시작한 전기차 업체부터 대형 자동차 기업까지 모두 한국의 배터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끔 세계 최강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 이외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없어 해외 기업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데 글로벌 10위권 내 배터리 기업은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 미국이 군사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기업을 선택할 리가 만무하고 일본의 유일한 대형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은 외국 투자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소닉의 기술력이 정체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량 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주의 동맹은 한국밖에 없다는 미국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현지 생산이 한국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입장에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판매되는 제품 중 총 생산의 70% 이상이 미국산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 로열티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며 30%만 수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약 3억 3천 명의 미국 국민들이 전부 한국 제품을 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것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 말고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질 만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이 그 원인인데요. 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자동차 기술은 바로 수소전기차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신개념 자동차라고 말하냐고 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를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기술력 때문에 생산하지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수소전기차도 높은 기술력 때문에 상용화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 기술이 보통의 기술력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기술을 한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연료전지 스택의 일관 생산에 성공하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미대륙의 한 부호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미국의 부호는 바로 일론 머스크로 한국이 수소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가 상용화된 지금 수소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폄하해 논란이 된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했는데 과거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으며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소를 충전해줘야
하는 수소전기차는 쓸모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이며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멈춘다면 수소전기차는 발전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환경을 더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공기 정화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수소전기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기차는 가정용으로 운용되는 것에는 좋지만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수소전기차는 화물차로 쓰기에 적합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무엇보다 수소 충전 시간이 전기 충전 시간보다 빠릅니다. 전기차의 경우 안심하고 운전하기 위해선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의 충전 시간이 걸리는데 수소전기차는 길면 8분입니다. 무게면에서도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볼 때 수소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가볍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란 환경 파괴의 주범인 석유를 완전히 수소로 전환해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소 발전은 워낙 고효율이기 때문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선박 연료로도 사용 가능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 발전에도 효과적이며 좀 더 나아가 항공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소전기 발전에 선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수소경제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수소연료 전기 스택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큰 돈을 주고 구매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상용화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수소전기차 조롱의 악마의 주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만큼 일본도 근시안적인 태도로 배터리 산업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거나 전통이나 옛 것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국가로 잘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개발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 자동차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 전기차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일본은 잘못된 설계로 공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높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 때문에 전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는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완전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기술 도입을 잘하는데 전기차를 개발할 때 기존 자동차에 대한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미처 세상을 지배하기도 전에 수소전기차라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중인데요. 한국은 더 공격적인 투자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소연료전지 최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속도를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의 엄청난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길 바랍니다. 최근 1인당 GDP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해 중진국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국 산업 발전에 적용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엔 중국의 현지 기업들과 합작해 지분을 공유해야 하지만 사업 활동에 허가를 내주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사업 허가가 났기에 해외 기업들은 합작법인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 업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현지 중국 기업과 50%가량의 지분을 나눠야 하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비롯한 지적 재산들이
중국 업체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해 잠재적인 경쟁자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탈취될 수도 있는 위험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 눈밖에 나면 수십조 원을 투자한 중국 사업을 순식간에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며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견제를 받는 해외 기업이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에선 공장 유치에 실패해 세계 1위 업체의 한국 진출을 바라만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삼성 측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시 지역의 SK 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SK 하이닉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해 중국 업체들의 숟가락 엎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사업의 리스크를 우려해 진출을 망설이자 중국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혜택을 주며 자체적인 지분만으로 사업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대차도 중국 내 지분을 100%까지 늘리도록 허가를 받으며 중국 업체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50대 50 합작법인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허가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진 현대상용차 법인을 새로 탄생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밝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유 없이 규제를 완화할 리는 없다며 알려지지 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분야는 시장을 개방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서 1년간 116만 대를 판매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올렸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맞은 현대차는 2021년 기준으로 30만 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5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자동차 업체와 신생 전기차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중국 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분야에선 중국은 규제를 완화하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타겟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입니다. 중국 기업의 전기차 역량이 부족하던 시절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제공되었던 혜택과 비슷한 100% 지분 보유를 허용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테슬라를 내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에 특화된 테슬라 차량은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를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 본사로 전송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더 이런 식으로 테슬라 차량이 중국의 정보를 빼간다며 중국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위층이 모이는 허베이성의 베이다이현은 한국으로 치면 여의도와 같은 지역으로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에 테슬라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테슬라 차량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엔 중국군 부대 주변에서 테슬라 차량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통제했고 며칠 전엔 중국 정부 청사 건물에 테슬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정부시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근처에도 못 가게 막아 세우며 테슬라 차량 사용을 제한해 불편함을 가중시켜 중국 국민들의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사업 초기 잠시나마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3위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업체들입니다. 처음엔 중국 시장의 거대함에 쏘가 진출하지만 막상 진출하고 나면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육성 정책의 기술과 자본 모든 것을 이용당하고 결국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구조로 변하는 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개월간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통해 상하이 공장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테슬라는 중국 시장의 한계를 정면으로 체감해 사실상 철수 작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국 공장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되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전기차 생산 허브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생산량만으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력과 특허 문제로 인해 세계 시장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도 중국 시장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이며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 앞에 1위 기업은 소형 전기차만으로 점유율을 올렸기에 사실상 한국이 2위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전기차의 생산기지로 한국만큼 적합한 곳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연기관 차량에선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에서는 점유율을 1%도 갖추지 못해 머지않은 미래 전기차 산업이 주류가 될 경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을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까지 점유율 1위를 하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도 한국의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기차의 보급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반면 한국은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전기차 인프라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난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산업 구조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함은 물론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해 수출하는 데 유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과 유럽 등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이는 국제제재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보복관세를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당국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을 인도에서 판매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뜻으로 2010 한국과 인도는 자유무역협정 FTA보다 더욱 강력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시장 진출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 연구 개발자들을 향해 테슬라 차량을 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흐름은 언제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들며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것은 현재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진출에 성공을 거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며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위부터 15위까지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중국의 기업이라는 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